마침 이곳에 계셨나 봐요. 여기. 예, 마침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그 민주공원 쪽으로 이렇게 순례 코스가 돼 있어서 제가 그 민주공원 제가 조성한 주역이거든요. 예, 그러셨죠. 그래서 거기서 맞이할까 같이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오늘 이게 제가 지역구인 사상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 지역구 사상구 구간을 쭉 함께 걷는 게 더 뜻이 있겠다 싶어서. 예. 오늘 밤에는 스님 모시고 그 양산에 최영국 선생님하고 박정희 선생 거기 약속이 돼서 학생들 저녁에 이제 한 5시 반 강연 아이들하고 조금 이야기하시고 저녁에 저녁 자리 하면서 최영국 선생님이랑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또 그 동네 삽니다. 그렇죠. 예. 그러시죠. 여기부터 저기 이제 응궁동까지 요 낙동 강변 한 7km 정도 전체 143만 평 이게 이제 삼락 생태공원인데 쭉 낙동 강변이 아주 광활한 둔치죠. 낙동강 둔치가 한다면 가장 넓은 곳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생태공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좀 생태라는 말이 조금 부끄럽죠. 앞으로 이제 생태적으로 활용하자, 잘 보존하고 그런 뜻으로 생태란 이름 붙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생태를 파괴한 현장이 지금 바로 이곳이거든요. 원래 이제 삼락이라는 그 이 뜻 속에 삼락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주 광활한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갈대밭에서 보는 노을 그것이 이제 삼락 중에 하나였는데 다 이제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갈대밭들이 다 이렇게 없어졌죠. 앞으로라도 회복이 될 건데요. 그 갈대밭이. 근데 사람이 손을 떼어 회복이 되죠.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낙동강 이제 하구 뚝을 만들면서 그 전에는 여기까지 바닷물들이 쭉 삼랑진까지 때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강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을 기수라 그럽니다. 기수대에 그 유명한 낙동강 제첩 뭐 이제 이런 그런 것이 또 철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는데 그렇죠. 이제 막 하구 뚝 막으면서 제첩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오니까 기억이 나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탁발순례 할 때 하구 뚝 왔었거든요. 그때 오고 뭐 대운하 문제 때문에 한번 걸을 때도 아마 여기 지나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탁발순례 때 그 하구 뚝 있는 데서 뭐 좀 얘기들을 좀 했어요.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쨌든 뚝 현장에서 보니까 마치 우리 민족이 남부 분단의 벽 때문에 이렇게 갈려서 그런 아픔을 겪듯이 이건 생태의 분단인 거잖아요. 생명 세계의 분단인 것이고 그 뚝에 딱 갇혀갖고 결국은 고향으로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어미와 새끼의 중간에 이제 단절이 벽이 생기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흘러갈 수가 오갈 수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때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이게 생명의 분단 또는 생태의 분단벽이다 이게 낙동강이.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것은 시대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민물 고기들이 여기 이제 민물에서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어릴 때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성장해가지고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산란하고 그 생을 바치거든요. 그런 이 이제 하구뚝 같은 것이 그런 어떤 그 민물 고기를 비롯한 그 민물 생명체의
그 자연 회기를 딱 차단하니까 광해 아까 말한 제첩도 없어지고 민물 고기들도 없어지고 점점 생태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낙동강 하구둑을 상시 개방해가지고 옛날 다시 생태를 복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그게 좀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또 함께하고 그래서 이 환경부 이런 쪽에 그 지원받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개방을 못하더라도 조금씩 개방해가지고 기수대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어떤 이게 순환 질서의 단절인 거잖아요. 예. 순환 질서. 예. 그러고 갈대밭 복원하고. 그러면 요즘 우리가 이제 갈대 이거의 소중을 몰랐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 뭐 그냥 다 파괴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순천만에 갈대 축제 그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뭐 막 엄청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자원인 겁니다. 그 이제 그 소중함들을 알아가지고 다시 이제 갈대 숲도 복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쪽 하세요. 하하하 예. 자, 목사님도 한쪽 하시고. 예. 이거 나눠 먹을 수가 없네. 하나밖에 나눠만. 예 오셨네요. 예. 아 우리 예. 예. 딱 먹는 타이밍 오셨네. 복 있어요. 그래서 이 143만 평을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막 개발할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연구 끝에 좀 종합적인 개발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일종의 생태 영농 뭐 체험장 뭐 이런 식의 실제로 그런 식의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여기가 아주 막 전부 이게 채소, 특히 뭐 배추, 채소밭으로 그러고 예, 뭐 아마 이쪽 영남권역의 소비를 거의 감당할 정도의 그 소채들이 좀 낙동강 둔치에서 다 나왔는데 요즘 거의 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거의 다 뭐 화재행 길을 나서셨는데 그게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여러 만물과의 이렇게 화재행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화재행이 되어야 사람도 저절로 그건 저절로 될 것 같은데. 하하하.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 관계도 이렇게 제가 그 지난번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그 슬로건을 이제 썼는데 일부 이 자연 생태 그 하시는 분들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먼저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우선되는 그런 가치가 그런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는 판단의 척도를 뭐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판단의 척도를. 그동안 우리가 이제 풍요와 편리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삶의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풍요와 편리. 또 한 가지는 또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간의 풍요와 편리. 이 가치를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자연 생태적 재앙을 몰게 오게 되고 또 개인의 소유 가치를 중심에 놓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를 몰고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이걸 넘어서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뜨시는 분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게 이제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가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생명의 가치가 판단의 척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의 가치가 판단의 척도가 되면 결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접근이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정치권도 이제는 생명 가치를 중심에 놓고 뭔가 이게 개인의 문제도 또는 사회의 문제도 시대의 문제도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답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좀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가져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 이야기 정말 참 부끄러운데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현대 사회에서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 적대하고 정오하고 심지어 뭐 공존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근래에 이제 종북몰이 있는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원래 뭐 종북은 우리 사회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상대를 종북이라고 이렇게 몰아치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적대 표현이니까요. 근데 이런 이제 갈등들, 분열들을 정치가 바로잡고 통합해내는 게 정치의 이제 역할인데 오히려 지금 정치가 거꾸로 그것을 다 정복시키고 심화시키니까 정말 부끄럽죠.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보다 못해서 저는 조계종 화정위원회가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정말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권력을 잡아서 또는 집권해서 뭘 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로지 그걸 향해서 누구든지 또는 어느 쪽이든지 늘 그걸 향해서 그걸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가게 되면 현재 같은 이게 소모적인 약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이걸 넘어서는 뭐가 필요한데 어쩌면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가. 그게 아마 간디 같은 인물들, 만델 같은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내가 많이 공부를 안 해서 간디는 제가 제법 천착을 해봤던 분이고 만델 같은 분들이 정치를 넘어선 정치를 한 분이다라고 보여요. 간디나 만델 같은 분. 간디는 집권하지 않고 했던 분이고 간디는 집권을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뭔가 기존한 정치를 하긴 하되 기존한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 정치의 목적,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통합이다. 그런 인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100년 생각하고 가십시오. 100년 생각하고 지금 할 일을 그런 생명 가치를 조금 우선에 두고 중심에 두고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세상과 나라를 만들어가는 초석을만 놔도 지금 그렇게 그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내일 뭐를 할까보다는 그걸 한 100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을 잘 뿌려놓으면 그 다음 또 세대들이 이렇게 이어가는 그 정신을.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뭐 정신을 이어가는 이것도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치만이 아니라 정말 종교, 문화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치를 좀 우선에 두고 같이 이렇게 그 길을 가는 이런 어떤 힘, 에너지 그런 파동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화쟁 100일 순례가 좀 그런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좀 그런 씨앗을 많이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예를 들면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이에 간극이 점점점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더 이제 정오하고 적대하는 관계까지 되고 과거처럼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점점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그 이제 지난번에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도 개탄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 같긴 한데 우리는 더 심한 게 과거에 뭐 좌우익 갈등이 있었고 6.25 전쟁 그 전후에 또 뭐 서로 간의 학살들이 있었고 또 뭐 더 근대에 와서도 독재와 이제 독재를 또 타도해야 되는 그 민주 세력 간의 그런 민주화 투쟁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상대는 뭔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지 함께 이제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역사들을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더 심한데 이제는 넘어서야 되는 때인데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 있고 근래에 와서 더 이제 정폭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의 사회에서 또 종교에서 정치가 그렇게 못된 이 갈등을 오므리지 않고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어느 쪽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그런 행태를 조금 따끔하게 나무라고 심판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들어오는데 최고의 정책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다. 이 한마디가 저는 사실은 세종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진보는 진보를 사랑하고 있고 보수는 보수를 사랑하고 있고 여당은 여당을 사랑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을 사랑하고 있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남북도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북한은 북한을 사랑하고 남한은 남한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이 없다. 대부분 일을 하는 현상을 보면 다 나와 내 편인 거예요. 나와 내 편. 이것을 넘어서 하는 정치가 나는 게 정치를 넘어선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는 종교인도 그렇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나와 내 편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국민 또는 한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찾아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도 저쪽도 왔다 갔다 설득도 좀 해내고 또 야단도 치기도 하고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걸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갈 것인가 하고 하는 게 이제 화두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순례하면서 그런 화두를 풀어갈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생각해야 되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떤 이제 그 화합, 뭐 통합의 가장 이제 성공적인 세계적으로 요 근대 현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만델라 그렇죠. 그 남아공의 그 이제 화합 통합 사례인데. 그런데 이 남아공에서 이룩한 화합이라는 것이 절대로 과거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반성하면 민형사상 명책해주는.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음악에 책임을 묻고 시효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선 진실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화해하고 피해자들의 이제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화합으로 간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진실을 좀 찾는다는 그것이 이제 그 모델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투투 대주교가 위원장 맡아서 그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참여정부 때 그 모델을 따라 가지고 우리도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 진실을 찾아낸다는 이 작업이 또 갈등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잠시 이렇게 견뎌야 될 하나의 과정으로 더 큰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참 좋은데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이 갈등 요인이 되니까 참 그게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쟁이란 개념은 이제 원효심 사상을 나타낸 개념이거든요. 원효의 사상을 원효 사상의 특징을 화쟁 사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원효 화쟁론에서 화쟁의 조건으로 얘기되고 있는 조건과 방식 이런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핵심은 하나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하나는 이제 감정, 정서에 거슬리지 않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치는 아까 진실이라고 하는 토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나 정서 문제는 현실적인 얽힘들 거잖아요. 아마 우리 이 나라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여야 또는 뭐 정부와 민이 함께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도록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이 왜곡되거나 억압됨을 해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가 책임지고 무슨 책임을 묻거나 무슨 재산을 떼서나 이러지 않고 책임지고 이 부분들을 풀어낸다. 좀 전 이런 정도의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나는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그 뭐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진실과 화해를 이후에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자 했던 분들의 의도는 그거 아니지만 그런가 상대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또 이쪽 저쪽 있는 거잖아요. 상대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얘는 결국은 뜻한 바를 효과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게 된 한계가 나타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가해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뭐 문책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고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제 어느 쪽 정치 세력 또는 그쪽 진영에 대해서는 뭔가 비난하는 또는 뭐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 후에 화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화해 그러니까 기독교 내가 목사라면 그냥 뭐 예수의 정신 그리고 사랑이지 않겠어요. 사랑과 자비를 토대로 한 진실.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좀 우리가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정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그 일을 진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오히려 분열되고 그 더 이렇게 상처를 더 곰게 만들고 그런 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정신 물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지금으로는 그 좀 뭐 그런 사랑과 자비와 화해가 좀 바탕이 된 그런 걸 새로 그런 안목이 좀 바탕이 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좀 필요한 건데 저는 화정의 길이의 바탕에 좀 그런 게 좀 이미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뭐 싸워봐야 여기도 막 그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대화하면 더 싸우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요 분들이 던져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래도 순례합시다. 예, 스시야 또 출발이 되겠습니다.